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힘내라 병원에서 관절 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어깨와 무릎, 발과 발목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장 정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힘내라 병원은 관절, 척추, 그리고 내과, 건강검진을 주로 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위치는 부산 진시장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부산 지하철 1호선에서 오시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분야별 전문의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의 의료기술과 섬세한 진료로 환자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학의 모든 과는 다 각각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정형외과를 택하게 된 이유가 정형외과는 뭔가 조립을 한다는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아파서 왔을 때 나갈 때 정말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의 회복을 바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치고 나서도 일단 당황을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혔을 때 아프더라도 저의 느낌상 이거는 괜찮다 안 괜찮다를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주변에서도 이제 좀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형외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견통입니다. 경견통이라는 거는 목과 어깨 주변의 통증이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계속 재발되는 경우에 어떤 특정 질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한 어떤 큰 불편감을 뜻하는 얘기를 경견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목과 어깨 통증이 동시에 아플 수가 있는 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제 목과 어깨는 서로 해부학적으로 붙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어깨에서 통증이 시작되었던 게 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목에서 통증이 시작되었던 부분들이 어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경견통입니다. 목 주변, 어깨 주변의 통증의 원인을 구분을 해보니까 3분의 1은 이제 목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분의 1은 이제 어깨에서 생겼다 얘기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둘 다 원인이 있더라라는 게 저희가 이제 경견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부분, 특히 어깨나 목을 각각 치료를 했을 때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단어예요. 목견과 그리고 어깨견을 이용해서 경견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각각의 질병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두 개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발생된 단어입니다. 보통 목 디스크가 있으면 분명히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목에 있는 신경이 눌러졌을 때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를 따라서 내려와서 어깨나 팔이 아픈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미 오래된 디스크가 우리 어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깨 근육의 경직이라든지 자세의 문제를 만들게 되고 어깨의 병도 새롭게 생기는 거죠. 목의 문제뿐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어깨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경견통이 생기는 원인들의 양대 산맥이 이제 목 디스크랑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유착성 관절낭염, 흔히 얘기하는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목에서 디스크가 가장 많이 호발되는 나이가 이제 50대, 오십견이 가장 호발되는 나이도 50대입니다. 이렇듯 두 질병이 50대가 되면은 다 높은 빈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지기 시작을 하면은 잘 낫지 않고 많이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증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진단명으로서의 경견통이 아니고요. 이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경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목일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고, 또 다른 병원에 가니까 이건 어깨 때문입니다 해서 어깨를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질환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다 통칭해서 저희가 경견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순차적 치료와 아니면 집중해서 하는 집중 치료가 있습니다. 보통 어디가 안 좋으면 약을 써보고 물리치료를 하고 주사를 맞고 하면서 단계별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순차적 치료인데, 이런 경우들은 보통 단일 질환, 하나의 병이 있을 때 접근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경견통은 하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치료하다 보면 한쪽은 좋아졌는데 나머지 한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서로 어떤 주고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경견통을 치료할 때는 저희가 집중해서 한 번에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치 폭탄을 한 번에 터뜨려서 주변을 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견통은 원인 질환으로 봤을 때 가볍게 생기는 오십견이나 충돌 증후군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심각한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안에 내부 구조물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전근개 손상과처럼 어떤 돌릴 수 없는 손상이 있다고 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만 경견통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경견통의 원인이 되는 목 디스크는 신경의 자극이나 어떤 경추의 과도한 경직으로 인해서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 쪽의 시술을 통해서 또는 주사를 통해서 충분히 증상을 경감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은 도수 조작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리즈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굳어 있는 어깨를 부분적인 마취를 통해서 통증을 없앤 다음에 한번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굳어있는 어깨가 뚝뚝하면서 운동 범위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거든요. 어깨 주변의 근육의 경직도도 줄어들고 통증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목과 어깨를 같이 비수술적으로 치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부위를 같이 치료한다면 산술적으로는 비용이 2배가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보통은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동시에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의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쭉 늘어나는 치료가 아니라 한 번에 좋아지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과 어떤 나의 만족도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오십견과 그리고 경견통의 또 다른 원인은 목 디스크로 인해서 2개가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치료를 하면 대부분 1, 2주 사이에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어깨가 범위가 굳어있던 부분들이 다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묵직한 목 통증, 손저림, 어깨 통증 이런 것들 결림 증상들이 1, 2주 사이에서 많이 호전됩니다. 꾸준하게 이제 환자분들께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는 거는 재활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깨, 목 주변 근력을 강화를 시켜서 다시 염증이 안 생기고 부담이 안 가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하시는 부분들에서 무리가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 교정, 그리고 업무를 조금 더 분담을 할 수 있다든지 바꿀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했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낫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이 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면 시술이나 주사가 아닌 목 디스크 자체에 대한 내시경 수술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오십견이 혹시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착이 오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변 관절을 풀어주는 쪽으로 내시경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회전근개가 찢어져 있는 경우는 꼭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가 실패를 하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보통 젊으신 분들이 이제 어깨랑 목의 통증으로 오시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자세나 잘못된 사용에 의한 일시적인 염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씌워주거나 약물 치료, 주사 치료만으로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견통은 퇴행성 변화랑 연관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잘 하고 재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내 몸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손상을 받는 어떤 퇴행성 질환, 다른 증상들은 원래대로 돌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의 전략을 좀 바꿔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수술적 치료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견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 생활 습관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같은 자세로 1시간 이상
지속을 하지 말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스트레칭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슴 펴기 운동입니다. 가슴을 편다라는 거는 뒤에 우리 날개뼈라고 불리는 견갑골이 있거든요. 이 견갑골을 뒤에 척추 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견갑골 주변의 근력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어깨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모아주는 것들을 한 번 할 때 한 20번 정도. 두 번째는 이제 하늘 보기 운동이에요. 하늘 보기 운동이라는 거는 목을 지탱하고 있는 승모근과 우리 척추 기립근을 좀 풀어주는 작동이 있습니다. 가슴을 쭉 편 상태에서 턱을 다기고 거기서 고개를 뒤쪽으로 쭉 늘려주는 겁니다. 시선은 하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뒤쪽에 있는 근육을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해주신다면 경추 주변에 생기는 만성 통증과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우리 일자목, 거북목을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질환이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질환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잘 안 낫는다라고 하면 하나의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몸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